그날따라 이상했어요. 어머니의 발소리가 참 조용했거든요. 평소엔 슬리퍼 끌며 걷는 소리 쿵쿵 울릴 정도로 컸는데 그날은 마치 누군가 들으면 안 되는 것처럼 조심조심 걸으시더라고요. 저는 거실 불을 꺼놓은 채 소파 뒤에 숨어 있었어요.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어머니는 검은색 외투를 걸치고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문을 살짝 열고 나가시더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천천히 골목 끝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산책 나가시나 싶었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그때 느낌이 좀 이상했죠. 그래서 저는 슬리퍼만 신고 따라 나섰어요.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던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 어머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분이 걸어가는 방향은 동네 끝이었어요. 거기엔 오래된 공장터랑 아무도 잘 안 가는 묘지가 있었죠. 밤마다 개 짖는 소리 나고 애들도 무섭다며 피해 다니는 그쪽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도대체 왜 거길 가시는 걸까? 저는 멀찍이서 숨을 죽이고 뒤따랐어요. 묘지 입구 근처에 이르자 어머니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봉지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작은 도시락통, 물병, 흰 꽃 한 송이. 그걸 묘비 앞에 하나씩 내려놓으시더니 조용히 손을 모으셨죠. 저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바람이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데도 등골이 오싹하게 식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의 입에서 아주 작게 들렸어요. 오늘도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에 숨이 막혔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 무엇이 그렇게 미안할까? 그 밤 이후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침이면 평소처럼 저를 깨우고 밥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으셨죠.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어요. 저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어머니가 또 나가실까봐 불을 끄고 몰래 기다렸어요. 그리고 며칠째 되던 날 정말로 그분은 또 조용히 신발을 신으셨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번엔 끝까지 따라가야겠다고. 그날 밤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발자국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어머니의 뒷모습을 뒤따랐어요. 그 길 끝에서 무언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장면을 보게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밥상에 앉은 어머니 얼굴을 보는데 어쩐지 눈빛이 조금 붉었어요. 밤새 우셨나 싶었죠. 저는 밥숟갈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엄마 어젯밤엔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말에 어머니 손이 딱 멈추더라고요. 된장찌개를 휘젓던 숟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한참을 침묵하더니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냥 옛날 친구 좀 만나러.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차마 더 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대답이 귀에 오래 남더라고요. 옛날 친구라. 그날 오후 내내 마음이 진정이 안 됐어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며 평소처럼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아무리 봐도 어색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굳혔죠. 오늘 밤 또 나가신다면 이번엔 끝까지 따라가자. 밤이 되자 시계가 11시를 넘겼을 무렵 현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신발장 문이 딱 하고 닫히는 소리.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내다봤죠. 역시나 어머니가 검은 외투를 걸치고 계셨어요. 비닐봉지는 이번엔 없었고 손에는 하얀 천 하나만 들고 계셨어요. 그걸 꼭 쥔 채로 다시 골목길 끝으로 향하셨죠. 저는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 따라붙었어요. 바람이 차가워서 그런지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번엔 묘지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오래된 병원 건물 뒤편으로 걸어가더니 낡은 벤치 앞에 앉으셨죠. 거기엔 조그만 영정사진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젊은 남자의 얼굴이었죠. 어머니는 그 사진 앞에 천천히 천을 펼치더니
그 위에 흰 국화를 올려두셨어요. 그리고 손끝으로 그 사진을 살살 쓰다듬으면서 윤호야, 나 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윤호라니.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이름은 없었거든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조금 더 다가갔어요. 어머니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아주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넌 살아있었을 텐데. 순간 숨이 멎었어요. 눈앞의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그날 도대체 무슨 날을 말하는 걸까?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물러섰고 발에 돌이 걸려 딱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놀라서 뒤를 돌아봤죠. 눈이 마주쳤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분은 잠시 저를 보더니 조용히 일어나셨죠. 너 왜 따라왔니?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밥상에서도 거실에서도 항상 등을 돌리고 앉으셨죠.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웠던 건 그날 그 벤치에 놓여있던 그 낯선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그 웃는 얼굴이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왜 어머니가 그 앞에서 울었는지. 저는 이제 그걸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그 남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웃고 있는 사진 속 그 표정이 이상하게 익숙했거든요. 어디서 봤더라, 분명히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결국 회사 사람들에게 슬쩍 물었어요. 혹시 정윤호라는 사람 알아요? 그러자 간호사 한 분이 대뜸 고개를 들더니 그러더라고요. 정윤호 씨요? 아, 예전에 우리 병원에 있던 간호사 남편이에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럼 어머니가 그날 밤에 했던 말, 그날만 아니었으면 넌 살아있었을 텐데. 그게 설마 그 사고 얘긴가? 그날 이후로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불안했어요. 저는 몰래 어머니 방을 뒤졌어요. 그건 딸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이대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서랍 맨 밑 오래된 상자 하나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건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윤호.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미안하다라는 말로 시작하더군요. 윤호야, 그날 밤 내가 운전대를 잡았어. 넌 아무 잘못 없었는데 내가 도망쳤다.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하얘졌죠. 20년 전 교통사고, 당시 신문에서 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운전자가 달아나고 조수석에 있던 남자가 죽은 사건. 그게 우리 어머니였던 거예요.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죄로 평생 너 앞에서 무릎 꿇고 살겠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놓쳤어요. 눈물이 나려다 멈췄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숨겼을까? 그리고 왜 이제 와서? 그날 밤 어머니 방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어요. 저는 방문 앞에서 서성이다. 결국 문을 열었죠. 엄마, 이거 내가 봤어요. 편지를 내밀자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눈을 감으셨어요. 그 조용한 표정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한참 후 그분이 입을 열었어요. 그 일 내가 알아선 안 됐는데. 왜요? 왜 숨기셨어요? 넌 내 딸이잖아. 내 아빠가 알면 너까지 무너질까 봐.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그분의 어깨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그 사람, 정윤호 씨, 그분한테 미안하셨던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은인이었어. 그날도 내가 운전대 잡지 말자고 말렸던 사람이지.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은인이라니. 어머니가 그토록 울던 이유가 이제야 조금은 이해됐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사고는 분명히 음주운전 사고로 보도됐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도망쳤다면
대신 누가 잡혔다는 건데. 그 부분이 이상하게 걸렸어요. 그리고 그게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죠. 편지 속 그 한 줄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운전대를 잡았어. 내가 아닌 내가. 도대체 너는 누구였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몰래 경찰서로 갔어요. 20년 전 사고 기록을 확인하려고요. 접수번호를 찾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마침내 하나의 문서가 제 손에 들어왔어요. 2004년 9월 18일. 가해자 정모 씨. 피해자 정윤호. 정모 씨 성이 같았어요. 그리고 이름 두 글자. 정혜. 그건 우리 엄마 이름이었어요. 그때 심장이 쿵 하고 멈췄어요. 가해자 구속 유예, 뺑소니, 도주 협의 없음. 분명히 엄마는 도망쳤다고 했는데 기록엔 도주가 없다고 돼 있었어요. 누군가 대신 그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를 불렀어요. 엄마, 2004년 9월 18일 그날 무슨 일 있었어요? 그분의 얼굴이 순간 굳더라고요. 그건 잊자. 다 지난 일이야. 엄마가 대신 덮어 씌운 거죠. 다른 사람이 대신 감옥 간 거잖아요. 미정아, 그만해. 누군데요? 누구 대신이에요? 그때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어요. 내 아빠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아빠요? 그날 내 아빠가 술을 마셨어. 운전대 잡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윤호가 따라 나섰지. 형님, 제가 대신 태워드릴게요 하면서. 그런데 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졌어. 내가 옆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윤호가 나 대신.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 아빠가 그랬어. 내가 술 마셨다고 밝혀지면 가족은 끝이야. 당신 이름으로 처리하자.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결국 내가 서류에 도장 찍었지. 그분의 어깨가 덜덜 떨렸어요. 그 뒤로 매년 그 애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빌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리가 멍해지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토록 존경하던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엄마, 그럼 아빠는 그 일 아셨어요? 알지. 처음엔 모른 척했지만 결국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 뒤로 늘 그랬잖아. 술만 마시면 울고 괴로워하고. 그게 다 죄책감 때문이었어. 저는 그제야 어릴 적 기억이 스쳐갔어요. 밤마다 술에 취해 울던 아버지, 미안하다, 미안하다 중얼거리던 그 목소리. 그게 다 그날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나는 벌 받아야 해. 그래서 윤호 앞에서 평생 무릎 꿇을 거야. 그게 내 몫이니까.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라도 용서 빌면 되잖아요. 아니야. 그런 사람은 용서받으면 안 돼. 그분의 목소리가 너무 단단했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다시 나갈까봐 방문 앞에서 밤을 꼬박 세웠어요. 그리고 새벽 3시쯤 현관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때 이미 늦었어요. 그분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셨죠. 그날 새벽 어머니가 집을 나선 걸 보고 저는 바로 뒤쫓았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손전등도 들지 못한 채 그분의 그림자를 쫓았죠. 익숙한 길이었어요. 묘지로 향하는 그 골목. 달빛 대신 가로등 불빛이 젖은 길 위에 번져 있었죠. 어머니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계셨어요. 비에 젖은 머리칼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손엔 국화 한 송이가 쥐어져 있었어요.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윤호야.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왔다. 이제 나 좀 용서해줘.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어요. 비 맞은 옷이 무거워도 그분의 어깨는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우산을 씌워드렸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어머니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미정아, 나 이제 못 버티겠다. 이제라도 진실 알았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아니야. 그 애는 내 손으로 죽인 거야. 그 죄는 누구도 대신 못 져. 그분은 손끝으로 흙을 만지며 계속 말했어요. 사람들이 다 잊어도 나는 그날 윤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 마지막에 나를 보면서 웃었어. 형수님 괜찮아요 하면서.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용서를 남겼던 거였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어요. 엄마, 윤호 씨는 이미 엄마를 용서했을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마지막까지 엄마를 지켜준 거잖아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떨궜어요. 그래도 난 그날의 나를 용서 못해. 그게 벌이니까. 비가 점점 거세졌어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이제 집에 가요. 이젠 윤호 씨도 엄마도 편해질 때가 됐어요. 그분은 걸음을 옮기다 말고 한 번 더 묘를 바라봤어요. 윤호야,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나를 그냥 모른 척해라. 그 말에 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새벽 공기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마치 무언가 오래된 고백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어머니는 조용히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지병이 악화됐지만 그분의 얼굴은 오히려 평온했어요. 이젠 괜찮아, 미정아. 그 아이도 나도 이제야 편해졌어.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년 그 묘를 찾아가 하얀 국화를 한 송이 올려둬요. 그리고 조용히 말하죠. 엄마는 끝까지 당신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저도 잊지 않을게요. 비가 그친 하늘 아래 묘 앞에 떨어진 꽃잎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그 사람이 미소 짓는 듯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당신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죄를 대신 감쌀 수 있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 잊지 마세요.